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과학 제18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예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지난 시간 3단원 지구 위의 물 가운데 두 번째 밀물과 썰물 그리고 쓰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81쪽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자,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썰물은 바닷물이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쓸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쓰나미는 바다 밑에 땅 속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여 바닷물이 크게 출렁이면서 그 진동이 우리가 사는 육지 쪽으로 전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에 비해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쓰나미 위험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도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고 네, 피해가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물이 불어서 댐을 또 조정을 하다 보니 또 그 관계 일을 하는 그런 여러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위험에 대비해서 해안가 지역 같은 데는 방파제를 더 높게 만들고 또 쓰나미나 이런 물난리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의 바다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과의 내용을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4쪽을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을 제외하고 동, 서, 남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육지로 연결된 곳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는 동해, 남해, 서해입니다. 네, 아래 지도 보이시나요? 자,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어디 있나요? 네, 여기 가운데 부분에 네,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보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예, 보시니까 어때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한 면, 두 면, 세 면, 네, 세 면이 3면이라는 건 석삼자예요. 그래서 3면이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만 빼고? 북쪽만 빼고. 북쪽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북쪽에는 우리 북한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중국이 있죠. 네, 그래서 북쪽만 빼고는 나머지는 3면이 전부 바다예요. 네, 바다예요. 그래서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나뉩니다. 네. 자, 그 지도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바다인 태평양 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흘러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해에서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동해 바다에서는 차가운 물에 사는 명태 등의 어류와 따뜻한 물에서 사는 오징어, 멸치 등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도를 위해 보시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해는 아래쪽에 있는 바다를 남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해는
일본 옆에 오른쪽 옆으로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다를 끼고 가면은 또 미국이 있어요. 그 앞에 전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하는데요. 태평양에서 네, 예,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물의 온도가 차겠죠. 차가운 물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는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나 이럴 때 동해에 가보면 물이 차요. 그리고 바닷물이 차죠. 그리고 서해 쪽에 가시면 물이 좀 따뜻해요. 네, 그래서 저기 동해 쪽은 북쪽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과 동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아주 우리가 생선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그런 쪽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아주 맛도 있고 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명태, 오징어, 멸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 오징어 많이 나죠. 네, 맛도 좋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과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내용 정리하기. 네, 다 찾으셨나요? 자, 제일 처음에 볼게요. 지구 전체로 볼 때 육지에 비해서 바다가 더 넓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지구 위의 물에서 예, 물은 바닷물이 가장 많다고 했고요. 육지보다도 바다가 넓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지구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있으며 육지의 물은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에 있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지구의 물은 대부분 바다죠. 바다가 더 넓다고 했잖아요. 거의 98%가 바닷물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물은 생활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전기를 만들고 물건을 운반하는 데도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네, 우리 물의 이용, 물이 어디에 쓰이나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물은 전기를 만들어요. 수력발전소 아시죠? 물을 이용해서 옛날에 보면 우리 풍차, 예, 물레방아도 우리가 네, 물을 이용해서 예, 뭔가를 돌리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은 예, 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건을 운반할 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도 비행기가 안 뜨고 그랬을 때 바다에 배를 통해서 물건 수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운반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바닷물이. 그 다음 지구 위의 물은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지구 위의 물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죠. 물이 자꾸만 없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기후 때문에 증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볼게요. 서해와 같은 곳에서는 바닷물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밀물과 썰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밀물은 뭐라고 했나요?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썰물은 반대로 나가는 거죠. 바다 쪽으로. 그래서 서해 쪽에 보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물이 저만큼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올 때 노느라고 정신 없으면 위험하죠. 얼른 그 전에 얼른 육지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 등에 의한 해일을 쓰나미라고 하며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쓰나미라는 거는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요. 그 바다 밑에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물이 엄청나게 출렁이겠죠. 그쵸? 그 바닷물이,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그
한번 폭발을 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지 쪽으로 쫙 밀려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해안가 근처에 있는 집이건 뭐 자동차건 사람이건 전부 휩쓸려 가고, 그런 거 우리 TV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지진이나 이런 확률이 별로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 보면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좀 더 알아보기 볼게요. 여기에선 빙하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빙하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추운 지역에서 매년 겨울철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계속 쌓여서 두껍게 된 후 이것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 1년에 몇 미터 정도로 느리게 흐르는 경우도 있어서 눈으로는 흐름을 보기는 어렵다. 흔히 바닷물에 떠 있는 것을 빙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빙하가 바다에 도착한 후 깨어져서 바닷물에 떠 있는 것으로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음. 네, 빙하, 얼음산이죠. 얼음이 눈이 녹지 못하고 산 높은 지역에. 네, 그래서 계속 쌓이다 보면 아주 두껍게 쌓여서 얼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나 아주 막 갑자기 내려오는 건 아니고 서서히, 굉장히 느려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닷물에 떠 있는 그 얼음 같은 거 있죠. 그것은 빙하가 아니랍니다. 빙하가 아니고요. 그것은 빙산이라고 합니다. 얼음덩어리. 예, 빙산. 얼음으로 된 산.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커다란 배들이 가다가 빙산에 부딪히면 배가 어떻게 되겠나요? 네, 자초 이렇게 배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네, 보면 옛날에도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몇천 명이 타고 있었죠. 빙산을 만나서 그 배가 부서져 가지고 아주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것도 영화로 또 나온 게 있는데요. 기회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아주 빙산이 어떤 건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난 영화의 하나인데 굉장히 잘 된 영화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 보실까요? 86쪽입니다. 쓰며 복습하기. 1번, 지구 전체로 볼 때 육지에 비해서 바다가 더 넓다. 네, 바다가 더 넓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구에는 여러 곳에 물이 있지만 대부분의 물은 어디에 있어요? 네, 바다에 있다. 그 다음 3번, 육지의 물 분포는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4번, 물은 농사 등에 이용되고 전기를 만들고 물건을 운반하는 데도 유용하다. 네, 맞아요. 농사도 짓고요, 물로 전기도 만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운반할 때 물길을 통해서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다른 남미도 가고 다 하죠. 그 다음 5번,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 네,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이요. 밀물과 썰물은 서해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닷물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다. 네, 밀물, 썰물,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 원인은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고요. 그리고 달과 지구가, 달은 또 지구를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랬을 때 달과 지구가 가까워졌을 때 약간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지잖아요. 돌 때. 그럴 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죠. 그럴 때 이제 밀물, 나머지 이쪽은 또 물이 빠지겠죠. 저쪽 반대편 쪽은, 지구 반대편 쪽은. 그때는 이제 썰물, 이렇게 우리가 그런 현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7번.
밀물과 썰물은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힘에 따라 나타난다. 네, 여기에 나왔네요. 밀물과 썰물은 예,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힘에 예,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인력이라고 하는데 예,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우리도 물병이나 이런 데에 둥그런 물병에 물을 담아서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면 한쪽으로 물이 쏠리겠죠. 네, 그런 지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쓰나미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 등에 의해 생기는 큰 해일이다. 네, 그렇죠. 쓰나미,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해일은 우리 이제 한자 어이고요. 일본어로 쓰나미예요. 주로 일본에서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용어를 붙인 거예요. 네, 그 다음 9번 우리나라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된다. 네, 우리나라는 삼면이 북쪽만 빼고는 전부 다 바다예요. 그래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렇게 조금만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다 바다죠. 네. 그 다음 10번 동해에서는 남쪽의 태평양의 따뜻한 물과 북쪽의 차가운 물이 만나고 있어서 다양한 어류를 잡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동해 쪽은 남쪽에는 태평양 물이 올라와요. 네,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기온이 낮으니까 차가운 물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그래서 아주 생선도 맛이 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오징어라든가 멸치 이런 것들 다양한 생선들이 어류가 생선이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